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선글라스를 제가 꼈습니다. 어제 제가 왜 2%만 주냐고 했더니 또 저한테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라피즈 센서 블랙 엄청 가볍고 좋습니다. 야, 어울립니까? 자, 저녁들 다 드셨죠? 오늘도 아주 유익한 거 두 가지를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는 김상훈 기자가 우리 요즘 에너지 전문 기자니까 에너지 전문 기자답게 인텔이 독일에 뭐 공장 짓는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텔은 뭘 보고 독일에 들어가느냐? 독일은 모두 아무리 독일 유럽의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뭐도 비싸고 할 텐데 도대체 인텔은 아무리 보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취재를 해왔다고 하니까 이걸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 또 재밌는 외신 이야기 준비해 있습니다. 오늘은 둘 다 글로벌이네요. 자, 제가 이걸 선글라스 끼니까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2%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면 또 2%도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잠시만 있다 돌아올게요. 네, 2%는 아직 윙크 중. 네, 김상훈 기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독일이 아니라 인텔이 네.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저희가 그런 뉴스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나왔던 독일발 외신 뉴스인데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랑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만나서 독일 동부에 있는 마그데부르크란 곳에 3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42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예. 여기 합의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뭐 시장이 크니까 들어갔고 우리 보조금 주고 잘해줄게라고 해서 들어오긴 했겠으나 그래도 유럽은 물가도 비싸고 그래도 그렇죠. 뭐 그때 우리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맞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무슨 이런저런 환경 규제도 많을 것 같고. 근데 괜찮습니까?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까? 보조금을 조금 많이 주기는 하는데, 예. 근데 먼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예. 제가 올 초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독일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고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 기업들이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고 천연가스를 그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싸게 사서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로 공장을 옮기려고 한다. 실제로 공장을 멈춘 데도 있었고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뭐 얼마나 지났다고 인텔이 독일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말씀처럼 전기요금 비싸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 비용도 비싸죠. 예. 인건비도 비싸죠. 뭐 공장 짓기에는 사실 뭐 하나 좋을 게 없는 도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인텔이 속았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인텔도 예. 계산기를 굉장히 잘 두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본토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은 뭔가 이제 살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훌쩍 앞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유럽이 생각보다 공장 짓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걸 들으시면 진짜 예.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이번에 그 300억 유로라는 돈을 42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난해 1월에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지난해 1월에 인텔이 발표했던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뭐 IDM 2.0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계획인데 제가 반도체는 정확히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인텔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보시면 예. 지금 이미 아일랜드에 그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이 있어요? 네, 예. 인텔의 공장이 있고 여기 보시면 독일에는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계획 맞습니다. 중. 이 폴란드에도 그 후공정 어셈블리 테스트 라인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지난해 1월에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지난해 1월에 발표를 하면서 독일 정부랑 계속 협상을 했겠죠. 우리가 니네 나라에 공장을 지을 건데 우리가 한 17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170원이니까 24조 원 정도 되죠. 우리가 24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 예. 그때 독일이 약속을 했던 게 니네가 170억 유로, 24조를 쓰면 우리가 거기에 40%, 그러니까 63억 유로, 68억 유로 이 정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겠다. 투자금의 40%를 네. 보조해 줄게. 네, 이미 지난해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예.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인텔이 달리 생각한 게 이렇게 된 거죠. 지난해 1월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부터 조금 오르고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다시 두드려 본 거죠. 똑같은 캐파를 짓더라도 원래는 170억 유로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더라. 그래서 실제로 인텔이 그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애리조나가 맞을 거예요. 애리조나 짓고 있는 미국의 공장을 보면 애리조나? 맞습니다. 예.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팩 건설 비용이 2021년에는 한 개 팩당 100억 달러, 13조 원 정도가 들 거라고 본인들이 추산을 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 2022년이 되니까 이게 150억 달러가 되더라. 한 50%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인텔이 뭘 했냐면 브룩필드라고 하는 사모펀드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빌려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발표했던 게 임금이나 뭐 이런 지출들을 우리가 연간 100억 달러씩 삭감하겠다라는 그냥 줄이겠다라는 삭감 계획도 발표를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독일에서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진 게 전기요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많은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뛴 거죠. 그래서 올 초에 한번 독일 정부랑 협상을 하다가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더 줘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줄 거면 니네가 투자 계획을 늘려야지 투자 계획 늘리지 않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더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텔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예. 독일 입장에서는 여기에 공장을 짓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세금인데 독일 내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외국 기업에 왜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미국 주냐? 기업에 보조금을 왜 그렇게 많이 주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투자금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 줄 수 없다.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올 초에 무산될 뻔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그 인텔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 당시 이건 인텔의 주장이니까 1월에? 네. 1월에.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40센트가 된다. 예.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가 조금 나열을 해놓은 건데 영국이 가장 비싸긴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예. 때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이 1kWh당 18센트 정도가 되죠. 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2배 정도 되네. 2배입니다. 근데 올 초에 인텔이 얘기했던 거는 28달러가 지금은 18센트가 예. 지금 40센트가 됐다. 예. 2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전기요금 원가, 뭐 보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기요금에 쓰이는 돈이 1kWh당 6에서 8센트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모든 게 다 비싼 독일에 공장을 지어서 돌려도 네. 이게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 40센트가 말이 되냐. 야, 그러면 저 표대로라면 미국보다 좀 더 싸야 한다. 전기요금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이 1kWh당 40센트 되는 전기 요금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을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한국이라든지 저기 어디죠? 그 대만. 네. 사실 독일에 짓겠다라고 하는 건 파운드리 공장이거든요. 예. 근데 대만이랑 한국에서 그 싼 전기로 반도체를 만드는 TSMC나 삼성전자랑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달라. 그래서 당시에 보조금을 더 달라고 했던 게 30억 유로 정도. 4조 원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니네가 그 68억 유로를 받고 9조 정도를 받고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4조를 더 달라고 하니 4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거의 50%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합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뭔가 있었을 텐데 그 합의 과정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아, 그게 뭐였느냐? 뭘 약속했느냐? 독일은 인텔한테 무슨 당근을 줬느냐? 그렇죠. 돈 더 준다. 돈 더 주는 거죠. 사실 네. 보조금이야.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인 건데 원래 주기로 했던 보조금도 그냥 단순히 니네가 공장을 짓기로 하면 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의 보조금이 아니라 정확히 나눠질 수는 없지만 독일 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게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이었던 거예요.
아, 올-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겠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공장을 못 짓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 오케이. 근데 공장을 돌리면서 이게 경쟁력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예. 원가 경쟁력이 안 나오는 반도체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TSMC가 삼성을 이기겠냐. 우리가 더더군다나 후발주자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독일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5월달에 그 하벡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가 그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독일의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많은 공장들이 문도 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전기요금을 낮춰줄게. 예. 이 방식이 뭐냐면 기준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1kWh당 6센트만큼의 비용을 니네가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전기요금 가격을 흔들진 않는데 전기요금 일종의 전기요금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니들이 사서 쓰는 전기요금이 예.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6센트보다 높다? 어. 그러면 그 차익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무조건 6센트에 납품하겠다. 전기를 그렇죠. 6센트. 아까 전에 저 6센트면 한국보다도 싼 거죠. 굉장히 싼 지금 것 같은데요? 2021년 40센트가 넘는다면서요. 지금은 40센트인데 예. 그게 6센트까지 떨어지는 거죠. 와. 그리고 6센트라고 하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1kWh당 9센트 정도였고 예. 지난해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기 시작해서 한 대략 30% 정도 올랐나? 예. 그러면 환율 효과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지금 한 10센트 중후반쯤 될 텐데 한국의 전기요금이 예. 거기에 비하면 독일에서 준다라고 하는 그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절반 수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싸게 해줘도 됩니까?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도 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 연립 정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부 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내각 전부 승인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확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숄츠 총리가 그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각 내각이라고 하나요? 각 정부 부처에 니네들 내년부터 돈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지출 좀 줄여라고 하는 서명서를 보냈다가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만큼 독일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넉넉하진 않다는 거죠. 여기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독일이 발표를 했던 게 딱 인텔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인텔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 인텔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집약 산업체라는 그 주어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 집약 산업체에게는 우리가 1kWh당 10센트 정도의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할 테니 니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공장 짓고 밖에 있으면 들어와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자님 그러면 외국 기업들한테만 이렇게 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외국의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싼 전기요금 외국 기업만은 아니고 예. 에너지 집약 산업체 국내 주어가. 기업이든 맞습니다. 외국 기업이든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써야 맞습니다.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기를 싸게 해줄게 그렇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인텔이 미국 기업인데 독일 정부 저기 뭐 도와주겠다라고 굳이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독일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독일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게 독일에 일단 수요처가 많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예. 게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한 인피니언, 예. 그다음에 보쉬, 그다음에 NXP 이런 데들인데 그런 업체들 공장이 저기에 있어요. 저기 드레스덴이라고 네. 인텔이 짓겠다라고 하는 마그데부르크가 있는 주 바로 옆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옆이고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미국 파운드리 업체가 이미 들어가서 공장을 크게 지어서 하고 있고 TSMC도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그만큼 반도체 기업한테는 이것저것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독일이.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 또 알리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아리백. 그렇죠. 예. 근데 전기요금이 싼 것도 좋지만
싼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안정적인 공급이겠지만 싼 것도 좋지만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쓴 전기를 우리가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인텔 입장에서는 자랑도 하고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이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싼 데를 찾으면 사실 프랑스랑 폴란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죠. 원전 많고. 지난해 발표했던 인텔의 계획 중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독일에만 짓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독일에 짓겠다라고 하는 투자 계획 발표하기 전에 폴란드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42억 유로인가 48억 유로인가 들여서 여기에 반도체 후공정 조립이랑 테스트하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지난해 1월에 발표를 할 때는 프랑스에는 R&D 디자인 센터를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 싼 걸로만 치면 프랑스랑 폴란드인데 거기서는 아리백을 할 수가 없는 게 프랑스는 대부분 예.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폴란드는 주력이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사실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 비중이 전체 한 3% 정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만큼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이 전기를 다 재생에너지로 하려면 프랑스도 안 되고 폴란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전기에 저는 그 아리백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전기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한전에 봤는데 한전에서도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하는 발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한전에서 사오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딱히 이 것만 떼가지고 따로 가질 그렇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력거래에서 그렇게 다 혼합돼 있는 상황에서 전력거래에서 도매상들이 한꺼번에 다 팔아서 한전 같은 데서 모아서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그게 꼬리표가 안 달렸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래서 삼성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리백을 하려면 직접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에서 직접 전선을 이어서 가져오거나 따로 라인 깔아서. 그렇죠. 예. 아니면 저걸 쓰는 대신에 그걸 쓰는 대신에 그만큼의 REC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큼 이 쓰는 것만큼의 REC를 구해서 그것만큼 덮었으면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썼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REC로 대신 채우는 거죠. REC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소라고 이런 겁니다. 내가 태양광 발전소예요. 예. 내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팔았습니다. 그럼 1kWh당 1 REC라고 하는 거 발급을 해줍니다. 1메가와트인가요? 네. 아무튼 발급을 해줘요. 이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했으면 REC를 하나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 REC를 발급받으면 그거를 시장 가서 팔 수가 있어요. REC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 팔면 삼성전자잖아요. 나는 재생에너지 하나도 사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 REC를 사다가 나중에 이걸 내면 너는 이만큼 재생에너지를 썼다라고 인정을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법이 두 개로 탄소거래소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합니다. 그거랑 뭐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성은 사실 한국에는 전력 시장이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를 사다 쓰면 이건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고 직접 선로를 뚫어서 직접 사다 쓰거나 알겠어요. 아니면 네가 REC를 사야 되는 이 거죠. 중에서 쓴 거 중에 맞습니다. 요만큼이 신재생으로 만든 거야 하라고 인증서를 하나 주면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내가 그만큼 해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한국은 그렇고 독일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근데 독일도 비슷한 거예요. 독일은 사실 한국은 사실 직접 거래가 잘 안 되는 구조인 건데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가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구조예요. 직접 구조? 그러면 직접 거래. 풍력 태양광에서 직접 전선을 끌어다가 그렇죠. 선을 끌어다가 거기서 전기를 받는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 도매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다가 예. 이거를 그 기업이든 일반 가정이든 파는 공급자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아예 그냥 재생에너지만 사다가 재생에너지라고 꼬리표를 달고 파는 공급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도 나는 재생에너지만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꼬리표가 달린 전기를 사다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 예. 독일은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한국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가져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만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사오는 방법. 그게 아니면 직접 발전소랑 계약해서 사오는 방법. 그리고 똑같이 REC라고 하는 이런 그 인증서들이 있을 인증서 텐데 받고. 그걸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독일 정부가 지금 약속했다는 네. 6센트? 네. 뭐 하여튼 싼 전기요금 네.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그 깨끗한 전기
깨끗한 전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텔의 입장은 난 깨끗한 전기도 쓰고 싶어. 그렇죠. 근데 난 좀 쌌으면 좋겠어. 그렇죠. 두 개의 요구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독일이 그래서 되게 그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비싸잖아요. 예.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또 안 움직이네요. 여기 있다. 이게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 아마 지금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더 싸졌을 텐데 이게 1메가와트당 그 육상풍력에서 받는 전기요금 원가예요. 원가. 이게 49달러 정도 되죠. 미국이 훨씬 싸기는 하지만 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독일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거의 반값이에요. 풍력 발전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살려면 되게 비쌉니다. 여기 예. 보시면 한국 되게 비싸잖아요. 풍력도 비싸고 태양광도 비싸고 아하. 석탄이 훨씬 싸고 석탄보다 2배 넘게 비싼 건데 근데 독일에서는 반대인 거죠. 재생에너지로 사면 사실 기업 입장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저게 싼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이 독일에는 더 많아서 그래요.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많이 비치고 뭐 질의 문제도 있고 이게 바람의 질. 질의 문제도 있고 예. 그런 문제도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일 북부에 있는 그 바다 이름이 뭐 부케라고 하나요? 예. 근데 거기에 해상풍력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모 경제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 캐펙스라고 하는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 투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풍력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뭐랄까 조금씩 짓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비싼 게 있을 수 있고 대규모로 져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석탄은 우리나라도 수입해다 쓸 텐데 네. 왜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은 원가가 낮고 네. 다른 나라도 기껏해야 수입해다 쓰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에서 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나라는 비쌀까요? 사실 세금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원가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국가별로 비교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준조세라고 하죠.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준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준조세로 사실 재생에너지들이 필요한 발전소들이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깔아줍니다. 예. 석탄 그렇기- 발전소에서 그쵸. 돈 걷어서 풍력 일종의 발전 지원금 보조금이 주면 보조금이 많이 가는 거죠. 풍력 발전 원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원가가 싼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싼 전기가 아니네요. 실제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사다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부담하는 게 그런 아니라 상황이 누군가는 되니까. 부담하겠지만 전체적인 총합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더 훨씬 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 예.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사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훨씬 싸다 쓸 수 있는 전기가 과거에는 S&P라고 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뛰면서 예. 덩달아 재생에너지 가격도 너무 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원가는 낮은데 이것 때문에 횡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유럽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독일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게 1kW당 6센트까지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요금이 40센트인데 6센트까지 쓸 수 있게라고 낮춘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럼 어쨌든 우리는 싼 가격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안 들어가면 바본 거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유럽은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비싼데 전기요금도 엄청 비싸.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소한 지금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저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하고 인텔도 유치하고 하려고 네.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확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인텔 공장에만 아니요. 저희는 인텔만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정부에서 이미 5월에 에너지 집약 산업들에게는 우리가 1kWh당 6센트의 전기요금만 부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인텔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에너지 집약 산업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반도체 기업도 있고 그 독일 제가 현지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 발표에 대해서 화학산업협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명서를 내긴 했더라고요. 우린 격하게 반긴다. 땡큐다. 우리도 그렇죠. 해줘. 너무 좋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대신 내는 겁니까? 독일 구조 안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독일에서 비싸게 낼 수밖에 없고 비싸게 냈던 전기요금을 그만큼 깎아주면 네. 누가 그 나머지를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세금? 세금이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 기억에는 300억 유로가 넘는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집약 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기금을 막대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5월달에 발표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 유럽으로 이런저런 공장들이 온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조금 주면서 좀 저렇게 다 세계 공장들 끌어들이는 거 봐라. 그렇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이제 유럽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정부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전기요금을 타겟팅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를 들면 보조금 그냥 주나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나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돈 드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이걸로 너네 전기요금 내. 좀 비싸지? 미안해. 그거 나. 근데 전기요금을 좀 싸게 싼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이게 또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할 수 있기는 한데 뭐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S&P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S&P 우리 여러 번 왜 몇 그러냐면 번 들은 것 그렇죠. 같은데 왜 들 그러- 때마다 어려운. 왜 설명할 수 그러냐면 있으나 너희들이 알아들을지 걱정이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겠는데 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미 독일은 어찌됐든 누가 부담을 하든지 간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40센트라고 하는 너무 비싸다라고 인텔이 얘기했던 예. 1kWh당 40센트라고 하는 거는 S&P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기요금 실제로 S&P가 아니라 우리가 원가에 마지막 조금 붙여서 파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발전원별로 그렇죠. 싼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S&P라는 게 제일 비싼 가격으로 나머지 다 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전기요금은. 그래서 누군가가 떼돈을 벌고 있다 지금 특히 친환경들이.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천연가스로 발전 요금이 제일 상단에 되니까 네. 다 비싸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분리시키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제가 슬라이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S&P인데 이 전력 수요가 뭐 많이 없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이때는 원전만 돌아가게 되고 이걸로 다 감당이 돼서 원전이라고 하는 가격 이거는 뭐 임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느끼시라고 적어놓은 숫자이긴 한데 예. 1kWh당 30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든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기가 조금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석탄 발전소의 원가는 4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모든 전기 40원, 그렇죠. 40원을 이게 기준 받는다. 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와중에 더 피크가 전기 수요가 됐어. 늘어나서 예. 천연가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50원이 되면 모든 이게 기준 가격이 돼서 이게 모든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네. 지난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 100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가격이 다 100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뭐랄까 발전원들은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사실 석탄 발전소라든지 원전은 한전이랑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정산 조정 계수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니네들 조금 덜 가져가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원가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랑 풍력의 원가가 한국은 비싸긴 하지만 독일 같은 데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석탄보다 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30원이라고 치죠. 예.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얘네들이 70원을 남겨먹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70원이 얹어져 있는 가격이 지금의 40센트라는 거예요. 지금의 독일의 전기 가격, 그렇죠. 전기요금 가격이라는 예.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분리해서 S&P 떼어버리면 이제 독일은 그럼 이제 S&P 안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미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이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걸 일단 정해버려요. 뭐 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예. 전력 가격을 당국에서 정해요. 기준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팔겠죠. 예.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팔 텐데 그래서 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발전 원가가 저거보다 낮으면 기준 가격만큼 채워주고 맞습니다. 저거보다 높으면 아니죠. 발전 원가가 기준 가격보다 더 낮으면 예. 그만큼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네. 토해내고 토해내고 그렇죠. 어? 근데 발전 원가보다 높으면 예. 발전 원가가 기준 가격보다 높으면 예. 손해 보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 손실을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에 적정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저 가격으로만 판다고 정부가 딱 정해놓은 거네요, 그냥. 그렇죠. 적정 가격. 무조건 우리는 전기요금 얼마야? 이렇게 정하는 거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해요. 발전 차익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손실은 나면 안 되고 적정 마진이 필요하니까 니네들이 손실을 보고 팔면 그건 우리가 보존을 해줄게라고 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예. 이거는 양방향이라 그래서 니네들이 많이 남겨 먹으면 뱉어내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면 우리가 더 해줄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 기준 가격이 정확히 우리가 합의한 마진율은 보정해주는 정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S&P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적정 마진이 들어간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건 발전원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풍력 다르고 태양광 다르고 원전 다를 수 있는 거고. 아, 전원별로 그렇게 그래서 한다. 전원별로 다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라고 해도 예. 재생에너지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석탄 발전소라든지 뭐 원전은 없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다고 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열심히 키운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직접 얘네들이 사가게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보조금도 훨씬 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전력 소비량의 40%를 다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한단 말이죠. 본인들이 키우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본인들이 키우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랑 제조업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티베이트라고 하나요? 그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원래 S&P라는 게 그냥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저런 가격 제도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지 이런 걸 적정한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생산을 투자를 잘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다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충분히 넉넉하게 그 가격을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S&P라는 걸 우리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전 세계가 S&P를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영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도입하고 있고. 근데 지금 독일은 말씀하신 거 보면 독일은 이제 S&P 안 하고 각 단계별로 그냥 가격 딱 정해놓고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석탄, 원전, 천연가스 발전소 이런 식의 발전소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려면 그만큼의 이윤을 줄 수 있는 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됐고 그게 그래서 S&P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건데 이게 사실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영국에서 1990년대 대처수상 때 이렇게 발전 사업들 민영화할 때 그때 만들어 놓고 영국은 2010년대쯤에 딱 이 제도로 옮겨간 거예요. 이미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그쵸. 그때 영국이 이걸로 옮겨가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풍력 발전이라고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키우고 싶은데 네.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를 키울 때는 오히려 이 제도가 적합하겠구나라고 해서 제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석탄 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냥 초기 자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발전소를 만들기보다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발전소들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센티브 구조는 이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손실이 나면 메꿔주고 너무 많이 벌면 뱉어내게 하고 그래서 적정 마진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예산 내가 설비 투자를 해서 하면 이걸 맞습니다. 팔면 최소한 영업이익률 몇 %는 무조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런 인센티브 구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은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EU 전체적으로도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독일처럼. 우리도 그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를 보니까 발전소들이 뭐 횡재세라고 하는 것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전기요금이 많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도 힘들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 힘드니 우리가 적정 마진을 보장하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렇게 발전원별로 쪼개놓으면 오히려 이게 전기요금의 안정성에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황이죠. 요렇게만 해도 가격이 떨어지더라. 일단 재생에너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그냥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그 가스 가격이 많이 안 비쌀 때는 네. 그냥 제일 비싼 원가로 쳐서 줄게 S&P 해도 뭐 그 평균이나 위에 거 맞습니다. 주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 뭐 운 좋으면 마진 먹는 걸 만들어 놓으면 너도 나도 원가 절감을 해서 많이 먹으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그냥 원가대로 줄 거야라는 얘기잖아요. 원가의 적정 마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대로 줄 거야. 적정 마진도 심지어는 정해져 있으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효율을 개선해도 똑같은 걸 받게 될 거야. S&P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S&P도 똑같이 원가 절감에 그게 있는 게 S&P는 기준 가격이 정해 놓으면 내가 원가를 절감하면 그렇습니다. 마진폭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예. 물론 기준 가격을 정하는 시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그 있겠지만 원가를 절감하면 원가의 마진만 얹어주니까 아니요.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정해진 거는 가격이. 딱 정한 거야, 가격을. 알겠어요. 아예 가격을 가격이. 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일 비싼 에너지원의 가격이 그 정해진 라인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게 자꾸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은 선을 라인이라고 보고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할 수 없고 미안하고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좀 해보자라고 기준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비싸니까 맞습니다. 룰을 좀 바꾼. 룰을 바꾼 거죠. 아.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고 모든 게 비싸니까 유럽에서는 공장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인텔을 시작으로 인텔이 사실 원래는 17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게 300억 유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인텔이 원래 170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물론 보조금을 더 준 것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네. 투자 규모를 늘린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래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서 전기요금은 충분히 원가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유럽이 추정을 할 수 전기 있다는 싸게 거죠. 주겠다고 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독일에서. 싸게 줄 거다. 네. 야, 세금을 그러면 S&P를 유럽이 총대 메고 이제 우리는 S&P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 연동이 많이 돼.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하여튼 딱 선을 그을 테니까 요 밑으로는 요 가격으로만 그냥 줄 거야. 이게 이제 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면 이제는 내가 그냥 결정할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S&P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전통 발전소들은 예.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만 중요하지 변동비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네. 그게 공장 유치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공장도 그렇지만 특히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이고 전기. 그렇죠. 전기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싼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잘 됐던 대만이랑 삼성전자가 그래서 글로벌 시장 석권을 한 건데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100%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100%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 강점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재생에너지가 미국도 뭐 미국이 더 싸긴 하지만 예. 미국, 유럽을 제하면 아직 다 비싸요. 물론 호주는 쌀 수 있겠지만 예, 예. 거기는 제조업을 지을 만한 인프라는 안 돼 있으니까 공장을 지을 만한 곳을 보면 사실 유럽이 이제 재생에너지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공장 짓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게 흐름 자체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되게 조금 앞으로는 굉장히 암울해지겠구나.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애국심이 있어서 모든 공장을 대부분 한국에다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미국에 지었더니 미국은 전기요금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물론 그러다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거기서 정전 사고가 나서 뭐 난리가 나긴 했었지만 예, 예.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는 지었을 텐데 근데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더 싼 데가 생긴다. 그리고 사실 원래 반도체는 그 관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이 싼 데서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아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나라에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기라고 하는 문제. 생산 단가의 문제.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거 하나밖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데 유럽에 안 지었던 이유는 유럽이 전기요금 너무 비싸니까 유럽이 갑자기 뭐 전기요금이 싸진 게 아니라 싸게 만들겠다는 그냥 거죠. 유럽인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그냥 국방비라고 생각하고 방위세 내기 시작한 거네요. 뭐 비슷한 개념인 게 그 돈 모아서 인텔 보조금 주는 거네요. 그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슐츠 총리가 이제 모든 부처에 서한을 보냈는데 국방부만 빼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 지출 좀 줄여라라고 하는 서명을 국뽕한번 빼고 보냈는데 그게 예. 그 돈을 줄여서 반도체 그럼 같은 독일 국민들 뭐 복지 비용으로 쓸 거 인텔 갖다 주고 그 대신 반도체 유사시에 독일이 갖다 쓸 수 있게 네. 국방비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본인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데 유럽이 반도체 만들기 훨씬 좋다라고 하면 수요처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굳이 삼성도 굳이 그러면 한국에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야 지금까지야 짓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야 한국이 워낙에 전기요금도 싸고 안정적으로 전기도 공급이 됐었지만 이제 그게 상대적인 바뀐다라고 하면 거니까. 그렇죠. 그게 바뀐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100%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아예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불가피하게 삼성전자가 유럽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럽이 공장 짓기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다. 그냥 인텔이 단순히 보조금만 홀라당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고 싶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나라마다 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생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떤 나라는 되고 어떤 나라는 안 되는 그 친환경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친환경으로만 만들어야 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기준도 그게 유럽이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게 잘 될까 싶기는 합니다. 뭐 힘 있는 사람이 짱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들은 몰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 투평소에서 갖다 쓰면서 우리는 아리백 한다 하면서 반도체 공장에는 풍력 전기 갖다 주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기를 안 쓰는 게 친환경이라고 100번 말하잖아요. 유럽이 제일 많이 써. 미국 유럽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복잡한 사연이 이렇게 있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밖에서 네. 막 이러고 째려봤어. 바로 재밌는 거 모셔보겠습니다. 준비했다 이거지. 예. 바로 모시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